안녕하세요. 인포니어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최초의 순수 전기차 타이칸의 국내 첫 발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신사동 가로수길에 설치된 팝업 스토어 포르쉐 타이칸 아레나라는 행사장에 왔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고요. 혹시 첫 번째 영상을 못 보셨다면 위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선 다양한 전기차를 인재와 용인 출력해서 직접 운전해 보신 전문 드라이빙 인스트럭터님의 실제 경험담과 타이칸의 특징,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양우람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포르쉐 월드 로드쇼와 그리고 포르쉐 내부 트레이닝에서 총괄 인스트럭터로서 일했습니다. 그때 이 앞에 있는 타이칸을 운영했던 경험 덕분에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의 인제와 용인 레이싱 트랙에서 수없이 타이칸을 주행해보고 또 타이칸만을 위한 주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행했던 그 경험에 기초해서 타이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옛날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차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포르쉐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아실 수도 있어요. 계시네요. 포르쉐 박사가 만들었던 전기 마차. 맞습니다. 네.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처음 만들었던 차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였어요.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차였는데 100% 전기차였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포르쉐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레이싱에서 우승을 또 했죠. 그리고 당대 자동차 중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았던 차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차가 나온 지 약 120년 정도 있다가 포르쉐는 이런 차를 세상에 내놨습니다. 어떤 차죠? 타이칸인가요? 이 차도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미션이 딱 나왔네요. 2015년에 공개된 전기 컨셉트카 미션 2입니다. 그리고서 타이칸 정말 그렇게 나왔죠. 이 미션 2를 그대로 닮아있는 이 눈매를 보시면 분명히 이 타이칸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자형의 라이트 스트립,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C필러 각도와 이 쿼터글래스 모양, 어떤 차가 떠오르시죠? 네, 911이 떠오르실 겁니다. 분명히 이 911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죠. 오늘 직접 실내를 보시고 앉아보시려고 오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어떤 느낌이실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림으로 먼저 사진으로 보시면 어떠신가요? 실내가 매우 새롭죠? 그 버튼이 거의 존재를 하지 않고 터치패드 그리고 스크린으로 덮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칸의 실내는 다음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포르쉐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고 또 편리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5개로 분할되어 있는 계기판 구성, 그리고 왼쪽에 있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전원, 즉 시동 버튼, 또 기어 변속 레버가 지금 살짝 보이는데요. 911의 그것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PCM 스크린, 최신의 포르쉐에 그대로 사용되는 그 스크린이 들어가 있죠. 인테리어 말고도 타이칸은 드라이빙의 감각 역시 곧바로 적응할 수가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저는 드라이빙 인스트럭터로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차들을 레이싱 트랙에서 테스트도 하고 비교를 합니다. 근데 전기차도 저는 정말 많이 타봤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타본 전기차 중에 드라이버와의 일체감, 당연히 타이칸이 최고였습니다. 다른 전기차들은 400V의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이 차들은 800V, 2배의 고전압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노하우가 바로 이 타이칸에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전압이 2배다. 머리가 아프죠? 무슨 뜻일까요? 전압이 2배면 뭐가 좋아질까요? 과연? 바로 물을 쏠 때 호스의 물의 압력이 2배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즉, 충전을 급하게 넣을 때 더 빨리 될 수 있고
또 충전되어 있는 전기를 가져다가 힘으로 쓸 때도 더 급격하게 큰 힘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들어와 있는 전기를 배터리에서 인버터로 또 모터로 이동을 하게 되죠. 주황색으로 이제 표시된 것이 바로 보전압 그 라인들입니다. 전선들인데 저러한 전선의 두께가 절반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더 가벼워지고 열도 더 적게 나오겠죠. 실제로 올해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그 더웠던 여름에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이 타이칸들이 주인공 역할을 했어요. 모든 분들이 타이칸을 타보고 싶어 하셨고 모든 촬영하는 프로듀서 분들도 타이칸만 찍고 싶어 하셨어요. 계속해서 타이칸을 사용을 했는데 그때 수많은 드리프팅 또 택시 주행 촬영 그리고 직선 풀가속 체험까지 모두 기계적인 문제 없이 다 해냈습니다. 타이칸이요. 특히나 직선 풀가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30km까지 직접 고객분들께서 풀 악셀로 가속을 해보셨습니다. 그걸 하루에 몇 번 했을까요? 과연 저희가 타이칸으로 하루에 80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벤트의 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하루 80번이었지만 총 기간 동안에 1000번 이상을 했습니다. 근데 차가 과열로 지친 게 아니라 옆에 타야스를 했던 인스트럭터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인스트럭터가 온몸으로 그 1000번을 견디느라고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칸의 서스펜션, 배터리, 휠 타이어, 모터 이런 것들이 다 장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치 이 앞에 있는 차에서 껍데기를 걷어내고 인테리어까지 다 걷어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팩이 밑바닥에서 차체를 강화시키는 보조 뼈대의 역할을 하고 있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칸은 현존하는 포르쉐 중에 그 모든 스포츠카 다 제치고 차체 강성이 가장 강한 차입니다. 또한 그 무거운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무게중심 역시 911 GT3보다도 더 낮습니다. 제가 인제 스피디움에서도 타이칸을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911 차량으로 레이싱 드라이버 한 명이 택시 주행을 이제 하고 있었고 그 차를 제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거죠. 타이칸으로 911을 따라갈 수 있을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따라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겠죠? 맞습니다. 한 바퀴 채 되기도 전에 911 신형 911의 뒤를 그대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911과 타이칸은 주행 감성은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911과 같은 주행 감성은 911밖에는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타이칸의 밸런스, 파워, 운전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어를 보니까 또 생각이 하나 나는데요. 아마 레이싱 트랙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레이싱 트랙을 타면 타이어가 얼마나 많이 소모가 되는지. 저희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 26대의 차들이 독일에서 날라왔고요. 타이어가 몇 개가 왔을까요? 100개, 200개, 300개, 400개의 타이어가 왔습니다. 그 타이어를 다 썼는데 레이싱 트랙에서 사용했던 차들 중에서 타이어 소모가 가장 적었던 차, 타이어 관리가 가장 없었던 차가 바로 이 타이칸입니다.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타이어를 괴롭히지 않고도 잘 트랙에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브레이크는 어떨까요? 타이칸의 무게 2100kg에서 2300kg 상당히 꽤 있습니다. 카이엔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브레이크 패드 교체할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약 20일의 기간 동안에 패드 없이 갈 일이 없었어요. 즉, 어쩌면 지금 나와 있는 포르쉐 중에서 레이싱 트랙을 탈 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차가 타이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트랙에서의 전기 사용 역시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포르쉐 월드 로드쇼 때 처음 아침에 시작은 당연히 100%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겠죠. 중간에 충전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지만 완속으로 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약 7% 정도만 저희가 채웠고 그 이외에는 딱 충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의 트랙 프로그램을 다 소화할 수가 있었어요. 확실히 실제 생활에서 그리고 실제 주행 환경에서 아주 효율이 좋은 차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더 어려운 그림이 나와버렸네요. 하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배터리 한 번 완충으로 레이싱 트랙을 하루 종일 탈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트랜스미션입니다. 어렸을 때 모터가 달린 자동차 장난감 갖고 놀아본 적 있으시다면 조금만 사용을 오래 해도 모터가 어떻죠? 뜨겁죠? 모터와 배터리가 금방 뜨거워집니다. 모터의 특징이에요. 높은 RPM, 즉 빠른 속도로 계속 돌리게 되면 금방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면 힘이 적어지고요. 효율이 떨어지죠. 전기차가 고속도로에서의 전비가 낮은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터의 태생적인 특징 때문이에요. 하지만 타이칸은 전기차에서는 이례적으로 2단 변속기를 채택을 해서 고속주행 효율과 가속 성능 두 가지를 다 잡았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전기차들 중에 이러한 기술을 탑재한 것은 타이칸이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 공기저항 계수는 0.22라고 하는데 이것은 포르쉐 911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이 리어 스포일러, 지금 이 그림에도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이는데 속도에 따라서 시속 90km, 160km, 200km에서 최적화돼서 펼쳐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많은 기술들, 요소들, 에어로다이나믹스 이런 부분들 모두 전기차인 타이칸을 더욱더 포르쉐답게 하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저 전기차를 만들 생각이었다면 이러한 기술, 이러한 디테일까지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저 전기차가 아니라 하나의 포르쉐, 완전한 포르쉐를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깊이 있는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죠. 포르쉐는 2028년에는 생산하는 차들의 89%의 전기 동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2028년입니다. 그리고 89%면 10대 중에 거의 9대죠. 그 정도의 포르쉐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또는 완전 전기차로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타본 이 타이칸은 새롭기 위해서, 그리고 전기차이기 위해서 절대 포르쉐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그런 멋진 차였습니다. 그리고 122년 전에 나온 아까 맞추셨던 포르쉐 P1이라는 차부터 시작해서 2028년에 계획된 전동화 플랜까지 보고 나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타이칸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포르쉐를 하나로 합쳐놓은 그러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멋진 파란색 타이칸이 화면에 나왔는데요. 레이싱 트랙에서 20일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이 타이칸과 함께 하면서 이 자태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차가 이제 서울 시내를 또 한국 도로를 달리게 되면 어떨까? 트랙에서 이렇게 멋진 차가 도시 밤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 타이칸을 길거리에서 보는 분들, 그리고 백미러 안에서 보는 사람들의 감정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제 타이칸 언베일링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자유롭게 룩어라운드 세션을 즐기시면서 대한민국의 도로를 누비게 될 이 타이칸을 미리 즐기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